리얼리티 플러스인데 이 책의 핵심은 이거예요. 데카르트가 얘기했던 그 얘기를 끄집어낸 철학자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시뮬레이션이 아니라고 너는 확실할 수 있어? 이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얘기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진실이라고 사실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얘기가 공학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는 예전에 인도에 있는 그런 오래된 고대 경전에서도 나와 있고 플라톤이 얘기했던 동굴에 대한 그런 비유들도 다 그런 얘기거든요. 동굴에 대한 것도 야 사람들이 동굴 안에서 목에다가 세사들 하고 동굴 벽면에서 비친 바깥에서 비친 그런 그림자만 보고 그림자의 세상을 살고 있어. 바깥이 진짜 현실인데 이 그림자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게 그림자의 세상이라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가지 않으면. 이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지 않을 확률은 0.00001%도 안 된다. 그럼 거의 100% 우리는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다라고 확신을 해서 얘기하는데 그건 일론 머스크의 얘기가 아니라 철학자들, 최첨단의 과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매트릭스 이런 것들도 거의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러면 깨어있는 레오가 깨어있는 그 상황이 현실이고 네오가 깨어있지 않은 예전에 뭐 프로그래머였고 막 이러였잖아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가상현실이냐. 그러면은 그 사람이 깨어있다고 탁 해가지고 깨어있다고 한 그 어려운 그 시기에는 현실이냐. 그것도 가상현실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아져. 예전에 장자가 잠에서 깨어나서 낮잠 자다 이런 얘기 있죠. 장자가 잠에서 꿈을 꾼 게 자기가 나비가 돼서 날아가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리고 깨어나서 나비가 날아가는 꿈을 꿨네. 내가 나비가 돼서. 그러다 불현듯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나비가 장자가 돼서 생각하는 그런 게 현실인 거 아닌가? 이게 호접주몽이 나오는 거예요. 장자가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나비의 꿈을 꾼 건지 나비가 내가 된 꿈을 꾼 건지 나는 확인할 방법이 없구나. 그 이전에도 그런 것들이 인도 경전에도 되게 많이 나와요. 여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모든 책들이 되게 많이 그런데 읽어보시면 이게 얘기하는 게 되게 많네. 공상과학인 줄 알았거든요. 공상과학이 아니라 플라톤이 얘기했던 것들도 그렇고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것이 이 부분인 거예요. 구분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것들이 현실을 하라고 할 수 없네. 여기서는 그거를 시뮬레이션이라고 했지만 그게 시뮬레이션은 단어가 아니라 다른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그리고 시뮬레이션의 방법들이 되게 많아지면 이 전 우주가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수천만 년이 흐른 것들이 시뮬레이션 가동하면 실질적으로 지금의 결과대로 우리는 수천만 원으로 느끼지만 우리를 온 우주를 시뮬레이터 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단기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뮬레이터 맨 처음에 어떤 원리들을 딱 심어 놓으면 자동적으로 돌아서 사람은 지금 여기에 와 있고 2224년에 전체적인 행성은 어디에 와 있고 어떤 우주계는 어떻게 돌아갈 것이다가 다 시뮬레이션화 돼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우리는 하나라는 거죠. 이상한 얘기하는 거 같죠? 그래서 이거는 얘기하는 게 이 의식과 무의식은 누가 맨 처음에 나눴느냐. 프로이드가 얘기를 해요. 그죠? 우리 속에서는. 그 다음에 저는 집단 무의식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카를로스 융이 얘기했던 거고. 우리는 계속 자기 개발에 나오는 거 뭐예요? 우리는 의식적으로 행동해서 의식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우리 행동하면 난 책을 들었어. 나는 오늘 연수를 했어. 나는 오늘 공부했어. 다 의식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의식이 대부분 모든 행동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은 이성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맞는 생각이겠네? 라고 하지만 우리의 대부분의 생각은 무의식이 결정한다. 우리 대부분의 행동들은 나도 모르게 내가 돈을 왜 못 벌지? 돈을 난 벌고 싶은데 난 부자로 되고 싶어. 의식이에요. 근데 내가 하는 행동들은 난 돈이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돈은 나쁜 거야.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는 거야 라는 것들 부모들에게도 듣고 어른들에게서도 듣고 자란 거예요. 그게 계속 쌓이니까 내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프로이드가 얘기한 거면 이게 프로이드 쪽까지라면 칼 융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집단 무의식까지 얘기해요. 사람이라는 집단들이 계속해서 형성돼서 그런 거 있죠. 예전의 원시 시대에서는 그 집단에서 배제되면 죽음이에요.
같이 살아갈 수 없잖아요. 배제된다라는 것은 야수에게 잡아먹혀야 되는 거잖아요. 같이 그들은 힘이 없었으니까 뭔가 사냥을 해도 같이 했어야 된다. 그럼 타의에서 배제된다는 건 죽음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DNA에 뭐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는 것들은 내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그럼 그 집단들이 뭐가 있어요? 그것도 있겠지만 돈은 나쁜 거야. 이 집단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집단이 이렇게 생각했으면 그 집단에서부터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모든 그 사람들에게 다 인식되겠죠. 그 인식된 생각들이 우리 DNA에 저장돼서 그 후세 지금까지 전해집니다. 우리 DNA에서는 저 몇백만 년 전에 그런 생각들이 우리 뇌에 작용하고 있구나라는 게 집단 무의식이에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무의식의 영역이고 그 무의식이 대부분 우리의 행동들의 99%를 결정하더라. 우리는 의식으로 결정되는 줄 알았더니 무의식에 결정하는 거였구나. 그래서 나는 이상하다. 공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안 돼. 근데 그 공부에 대해서 나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무의식에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지만 내 무의식에서는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무리 의식적으로는 부자가 돼야지라고 노력하지만 가만히 있을 때 나도 모르는 무의식에 의해서 행동들은 부자가 되는 것과 반대 길을 나는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방법이 뭐예요? 무의식을 바꾸는 거죠. 어떻게 바꿔요? 아주 많이 반복적으로 강하게 내 안에 스미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긍정학원이라든지 내 생각을 계속하는 거지. 계속하는. 그래서 쓰는 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쓰고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무의식을 바꾸게 돼요. 무의식으로 집어넣는 방법이 그거라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고 잘 때 생각하고 자기 전에 생각하고 그 다음에 깨어나서 생각하고. 왜냐하면 자기 전과 깨어나야 할 때는 뭐예요? 의식과 무의식이 교차하는 그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과 무의식이 거의 5대5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대부분들은 의식 쪽에 더 많이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행동의 대부분은 무의식으로 인해서 결정되더라. 그럼 우리는 어딜 가지고 우리 행동들을 바꿔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행동들을 바꿔야 돼요. 의식은 의식적으로 공부하는 것들을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예요. 다짐하는 건 의식이에요. 열정을 가져보면 잘해야지 의식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의식적인 것에 의해서 행동은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의식을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이 필요. 습관이 되는 것들은 무의식으로 스미는 방법이에요. 스미는 결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습관을 견인하는 게 습관이 무의식을 변형시켜요. 쓰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게 무의식을 변형시킨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아까 시뮬레이션이랑 똑같은 거죠.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이런 거 냄새 맡고 이런 5가지 가지고 세상을 아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 이 5가지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면 이 오감을 통한 세상은 맞는 거예요? 내가 그냥 보니까 이 파란색의 이런 모양이면 진짜 얘는 그렇게 생겼을까요? 어머니가 보는 거는 얘는 다를걸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오감은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지금 오감의 작동 상태라든지 생각에 따라서 달라지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는 대로 다른 사람은 똑같이 본다고 생각하잖아요. 진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없고, 내가 내가 이 카메라를 보더라도 내가 보는 이 카메라하고 부모님 보는 그 카메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같을 수가 없어요. 왜? 오감의 상태가 다 다르고 그 오감을 통해 들어온 그 그 물건을 어떻게 평가할 건지는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물건은 사람마다 다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뭐예요? 외부적으로 존재하는 그 물건을 내가 저 외부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인 물질로 나에게 이해시킬 수 없다라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게 물건만 그럴까요?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감정을 내가 예측하지만 그 사람의 감정을 내가 예측한 것들은 내 머릿속에 환상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의 틀리죠. 여기서부터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왜?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예측하잖아요. 이래서 했을까? 나한테 이런 행동들을 하지만 거기에 100% 맞을 확률은 없더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감을 통한 세상은 세상의 실체가 아니다. 같지 않더라. 근데 여기서부터 내가 보는 건 세상의 실체야. 내가 보는 그대로가 얘야.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물질에 대한 오류들이 생기는 거고 사람에 대한 감정적인 그런 갈등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돈은 성격이 그거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우리 돈은 그거라 생각해서 그거라고 생각하는 돈을 그렇게 생각하고 이 돈을 벌려고 하니까 얘는 너는 이거잖아 라고 해서 데리고 올려니까 나는 그거 아니야. 너 잘못 잡았어. 라고 해서 안 오잖아요. 사람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가 이 부분이 되게 많이 커요. 돈은 그런 게 아닌데 내가 생각해서 그런 돈을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그 돈을 그 방법으로 가져오려는 거.
이 생각을 하세요. 의식 바깥에 또 무의식의 세상에는 뭐가 있을 거고, 오감을 통한 그 물건의 형태들이나 물건의 속성이 맞는지, 그 이후 전에는 그 이후 그것과 다른 것들은 없는 건지라는 그 여지들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여지가 훨씬 더 많더라. 눈에 보이는 건 아주 일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진실들은 눈에 보이는 건 아주 일부분이라는 거고, 그리고 의식보다는 무의식이 우리 행동들을 거의 다 결정하더라.